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방송 중에 댓글에 소리가 너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은요, 제가 아이폰 외장 카메라를 달고 해봤습니다. 근데 소리가 적다고 하셔서 다시 마이크 보이시죠? 마이크 달고 아주 쌩쌩한 목소리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은요, 4차 산업혁명과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란 제목으로 방송하겠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 태양광, 조력 등등 이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지지자 여부가 그 정책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로 갈리곤 하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오늘 정책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이 어떤 위치에 차지하고 있으며 이걸 왜 선진국, 유럽,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대로 모르고서 단순히 정치적인 구호로 판단해버리면 세계 경제 흐름을 이해하는데 이게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마디도 정치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 것임을 처음부터 다짐합니다. 그러면 바로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탈원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죠. 그런데 탈원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사업 확대 정책에 조중동을 비롯한 많은 주류 언론들이 거침없이 비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사들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 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 그 다음에 다른 언론들은 보면 탈원전 고수 정책 문제 없나. 심지어 어떤 신문은 미숙한 에너지 정책에 기업만 멍든다.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대한민국에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것은 지난 2016년일 겁니다. 2014년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이 공통으로 만든 재생에너지 백서에도 나와 있었고요. 당시 2015년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에서 기조연설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전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백서로서 발간을 했었습니다. 이렇듯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던 것은 아닐까라는 게 저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인지 아니면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 정책인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저에게 이 재생에너지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해줬던 첫 번째 기사가 삼성전자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올해 6월 14일에 나왔던 국민일보,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모든 언론이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앞에 신문 기사만 보면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미친 짓이라는 투까지 이렇게 나오는 기사인데 한국 최고 글로벌에서 거의 탑 클래스인 삼성전자가 난데없이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은 수원 영통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에 일단 저렇게 태양광을 설치했고요. 주요 모든 공장 사업장에 확대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상황인지 다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올해 11월 2일인데요. 애플과 BMW 등 글로벌 기업이 삼성과 LG 등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압박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BMW는 LG화학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전기차 배터리 납품 조건으로 내걸었다. BMW는 삼성 SDI에도 똑같은 조건을 요구했다. 당시 삼성 SDI는 해외 공장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조건을 맞췄다. LG화학도 폴란드 공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배터리를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BMW 납품은 무산됐다. 그런데 LG화학은 폭스바겐에서도 현재 BMW와 비슷한 요구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밑에 보셔야 돼요. 애플도 SK하이닉스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자산납품 제품을 사용할 것을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의 재생에너지 요건을 고려하면 SK하이닉스가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LG화학과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을 이렇게 요청받은 BMW나 폭스바겐에서 너희들 배터리 생산하는데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해라. 그래야 납품받겠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 LG화학은 도저히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납품이 무산됐지만 SDI는 해외, 제가 알기로 헝가리 쪽인데 해외 쪽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배터리를 생산해서 BMW에 납품하기로 했다. 이렇게 나온 기사입니다. 야, 이거 지금 상당히 이건 뭐지?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연구하다가 이거 무슨 이야기지? 하면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파봤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삼성 재생에너지 비율을 맞추려 해외 공장 이용도를 확대했다는 거예요. 즉 해외에 SDI가 배터리를 납품하는데 그러니까 갑 회사가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니 한국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극도로 낮으니 그 생산을 해외에서 이전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생산, 재생에너지, 전기 생산이 뒤처지면 전기 생산이 많은 나라로 대기업 공장이 이전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 기사, 국민일보 기사에서 삼성도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삼성, 우리도 재생에너지, 재생 가능해전을 쓰겠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0년까지 밑에 붉은색입니다. 중국과 유럽, 미국에 위치한 모든 삼성 공장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100%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게 6월 달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삼성전자의 주요 반도체 공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6만 3천 평방미터 규모의 태양광과 지열발전을 직접 설치하고 국가가 설치해 주는 거 아닙니다. 삼성전자 자기가 설치하겠답니다. 자체적인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했다. 야,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탈원전 정책이 미친 듯이 나는 투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 비율을 100% 맞추겠다고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삼성은 왜 재생에너지 사용 100%를 선언했을까요? 조중동 언론들은 잡아먹으려고 하듯이 탈원전, 재생에너지 생산을 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삼성이 100% 사용을 선언했다. 이 중심에는 RE100 이니셔티브가 있었습니다. RE100.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지금부터 RE100, RE100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포스코 경영연구원 2018년 10월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올해 10월에 나온 리포트입니다. RE100은 무슨 얘기냐? 리뉴어블 에너지의 뜻이 R입니다. 즉 재생가능 에너지 100%,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100%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기업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생가능 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 지열, 조력에너지 등 한마디로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는 모든 에너지를 말한다. 원자력도 제외하는 거죠. 이걸 말합니다. 즉 화석연료, 원자력 에너지가 아닌 100% 친환경 에너지로 기업 활동하는데 100%를 조달하겠다고 선언한 기업들의 모임, 기업들의 선언, 자발적인 선언이 RE100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RE100 선언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기업들을 보면 애플, BMW, GM, 구글, 이케아, 인도의 심지어 타타모터, 영국의 유니레버, 베리타스 이런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100%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심지어 종이, 문구류, 자동차, 영업용 차량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부품까지 자기네들이 납품받는 회사들은 100% 신재생 에너지만 사용해야 된다. 이걸 선언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8개 기업이 다냐? 절대 아닙니다. 작년 7월 기준으로 현재 170개 기업이 이에 동참했는데요. 앞에 부분은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 은행들도 있고요. 옷회사, 그다음에 P&G, 인포시스, 참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동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RE100 기업의 부품이든 뭔가를 납품하려면 이제 이 선언을 한 170여 개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2014년에 시작됐는데요. 죄송합니다. 2017년에 170개가 아니라 122개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거의 170개. 일본 회사들도 대규모 참여하고 있거든요. 후지츠나 이런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2개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했던 얘기, BMW가 올해 삼성 SDI에 배터리 생산 시 일정 부분을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를 했고, 이를 국내에서는 맞출 수가 없어서 결국 폴란드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헝가리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생산해서 통과했고, LG화학은 폴란드에서 생산하려고 했었으나 그 비율을 맞추지 못해 납품을 포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기 싫어도 우리가 제품을 납품받는 갑이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현재 제품을 납품받는 갑 회사가 많은 것보다는 그런 갑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을 회사가 한국 기업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글로벌 선진국은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것으로 앞에서 보듯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납품하는 회사도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 재생에너지 사용이 새로운 무역 장벽이 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LG화학은 납품을 포기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많은 기업들,
최근에 폭스바겐도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받는 데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한국 기업이 이 재생에너지 비율을 못 채운다면 재생에너지 비율을 채우는 다른 나라 기업이 배터리나 부품을 납품하게 되겠죠.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제가 지난번 커뮤니티 게시판에 소개했던 책 2019 세계 미래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태양광 기술을 이용해서 신기술이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요, 모든 건물에 유리창 있지 않습니까? 유리창에 그걸 태양광 발전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연구가 진척될 것 같고요. 태양광 고속도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단순히 석유냐 수소냐 전기차냐 연료의 문제가 아니라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전기를 태양광 고속도로를 달려서 충전을 하고 다시 집에 오면 충전이 돼 있지 않습니까? 충전한 걸 집에 전기에다 꼽아서 전체 전기 사용을 이 전기차 배터리로 하고도 남는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가 미국, 중국,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선진국에서 상당 부분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왼쪽이 이게 프랑스의 태양광 고속도로고요. 오른쪽이 영국의 태양광 주차장, 태양광 도로입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100%를 가기 위해서 태양광 풍력에 상당한 기술들, 그 다음에 상당한 자금이 연구되고 있고, 이에 발맞춰서 태양광 기술, 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기술이 계속 앞서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기술에 가장 돈을 많이 투입하고 가장 연구가 활발한 나라 1위는 중국이고 2위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단순히 파리 협약에서 빠졌다고 태양광 기술 이런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돈, 상당히 많은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요, 한국에 있는 그 보고서에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입니다. 수력 발전을 제외한 건데요. 전 세계에서 발전 용량이 이게 921 기가와트인데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 921 기가와트 중에 258 기가와트가 중국입니다. 두 번째가 145 기가와트의 미국, 98 기가와트의 3위가 독일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인디아, 이태리 이 수준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 기후협약에 탈퇴한 게 그냥 석유 팔으려고 탈퇴한 게 아니라 중국의 재생에너지 기술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협약을 뒤로 미룬 상태에서 시간을 벌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껴있는 것 같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한국은 미국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처럼 협약 안 해. 이럴 수 있나요? 당장에 BMW에서 LG화학 배터리를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못 맞춰서 납품을 중단해버렸다는 거. 이만큼 재생에너지 사용은 이미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돼버린 겁니다. 이 리포트 그 다음 장에 보면 재생에너지 발전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금액을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이 이게 금액이 잠깐만요. 금액 기준이 이게 알기로는 100만 달러니까 아마 2조 달러는 아니고 2823억 달러로 봐야 되겠네요. 2823억 달러. 미국이 두 번째로 1485억 달러입니다. 한국은 142억 달러. 중국의 20분의 1 수준이고요. 미국에서는 10분의 1 수준입니다. 즉 조중동이 그냥 이건 잘못된 정치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이미 다른 나라들 중국, 미국조차도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100% 에너지를 대체하는 게 결코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합니다. 태양빛만 쏟아지는 것만 해도 우리가 사용하는 거에 8,000배 이상 에너지가 생산하고 있다. 생산도 할 수 있다. 이게 지난번 제가 소개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가가 누구죠? 워런 버핏 아시죠? 워런 버핏이요. 최근에 OCI 한국 기업입니다. 현재 태양광 판넬 생산 분야에서 세계 1, 2등은 하나큐셀과 한국의 OCI 업체입니다. OCI라는 업체입니다. 이 OCI가 미국의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런 버핏이 인수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태양광 맨날 무슨 발암물질 나온다. 무슨 초토화시킨다. 환경을 오염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때 미국의 세계 제1의 투자가는 태양광 발전이 돈이 된다 생각하고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투자의 규제 워런 버핏이 OCI가 미국에서 개발한 태양광 발전소는 사들였다. OCI가 주도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태양광 발전 개발사로서 OCI 위상도 높아졌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태양광이면 환경 침해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 그런 게 세계적으로 투자를 좀 하신다는 분들은 결국 재생에너지 투자가 돈이 된다는 거. 왜?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일부 언론은 왜 이렇게 재생에너지 정책을 거품을 물면서 비난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첫째, 돈 되는 것은 대기업이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개인은 돈 되는 걸 못하게 하려는 의도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태양광 그렇게 욕먹고 거의 그러니까 환경을 해치는 일로 신문기사에 나오지만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가보시면 그 넘디 넓은 지붕이 태양광 판넬로 뒤덮여 있습니다. 울산 야적장에 무려 100메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가 이미 들어간다고 하고 공장에는 이미 다 들어가 있고요. 대기업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도 태양광 사업을 점차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은 하고 개인들은 개 돼지도 아니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는 건가요?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건설 대기업들, 건설 마피아, 원전 마피아에 힘을 실려주는 의도는 아닌가. 왜? 그들이 건설하고 뭔가를 때려 부셔야 광고는 실어줄 수 있을 테니까 광고의 수익은 재생에너지를 하는 태양광보다는 원전이나 화력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건 아니냐. 언론의 이런 광고 욕심 때문일까? 두 번째 추정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문재인 정부 싫다. 아니 박근혜 정부부터 추진한 정책이 박근혜 정부 때는 얘기 안 하고 그 정책을 좋은 정책이라고 계승하는 이 문재인 정책에서만 욕을 먹고 있는 거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20분 넘게 이 방송을 하지만 정치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댓글에 어쩌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경제적인 관점, 글로벌 무역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RE100 이니셔티브에서 보더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올리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올리지 않고 일부 언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로지 태양광 무시하고 탈원전 하지 말고 원자력 발전 짓고 미세먼지 뭐고 상관없이 화력발전 지어놓고 그걸로 가자. 그러면 다른 나라 커다란 기업에 부품을 납품해야 될 한국 기업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공장 물량 다 빼서 다른 나라의 공장 가서 생산하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방송할 때 누누이 강조하는 게 팩트입니다. 팩트. 팩트를 제대로 확인해야 앞으로 세상의 흐름도 보이고
세상이 가야 될 방향도 읽을 수 있습니다. 아리백 이니셔티브는 한국 기업이 주도한 게 아니라 우리 물건을 수입해줄 글로벌 거대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 흐름에 뒤처지면 최근에 LG화학처럼 주요 부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황당한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치적인 지지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정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미 글로벌 선진국,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유럽 등 세계 기술이나 시장을 선도하는 이 업체들, 이 국가들이 이미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고, 그것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면 현재의 정부 정책은 틀린 게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원전 마피아와 건설 자본의 이익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고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판단, 우리들의 건전한 판단,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